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겪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서로의 안위를 묻는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염려한다. 서로의 삶에 편안히 깃들기를 바라고 서로의 일상에 날카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다르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무척 멀게 느껴지게 할지라도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준 많은 것들이 있다. 상대의 아픔을 온전히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들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 모든 아픔을 함께 할 수는 없을지라도 쉴 곳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옆자리를 내주겠다는 진심을 깊숙이 품는 것. 서로 다른 삶을 겪으며 전혀 다른 아픔을 만나게 되더라도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사이의 벽을 기꺼이 허물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다름을 뛰어넘어 서로의 위로가 된다. 정한경 작가의 당신이라는 기적 중에서 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시간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었던 한국 드라마 시리즈 무빙 15화에서 20화 마지막까지 시즌1을 마무리합니다. 강풀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스토리와 과거의 아픈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온 부모들의 시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에 이어서 결국 북한 보위부의 요원들이 이들을 제거하고 정원고에 숨겨진 비밀 화일을 가져가기 위해 파견됩니다. 강력한 북한의 초능력자들과 맞서 이들은 소중한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들 속에는 놀라운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먼저 가수 소양이 부르는 가슴만 알죠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대 그리움에 또 하루가 그대 보고 싶어 눈 감아요. 자꾸만 내 곁을 멀어지는 그대 모습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사랑하면 안 되겠죠. 정말 사랑은 이기적이죠. 그대 바라보는 하루가 또 힘드나요. 가슴이 사랑한 만큼 아픈가 봐요.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이라서
2003년 국정원은 구룡포 장주원이 자신의 흔적을 지운 뒤 딸 희수를 데리고 사라지자 그 이유가 초능력자들의 능력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이 탄로났기 때문이란 결론을 내고 이재만의 아들 강우는 확보되었고 김두식의 아들 봉석과 그 외의 아이들의 능력을 찾아내 양성하자는 NTDP, 즉 국가재능 육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원고를 세우고 조 과장을 교장으로 요원 최일환을 체육교사로 위장하여 초능력자들과 학생들 중 가능성 있는 자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반장 강우는 아버지 재만이 전과자라 10년간 관찰보호 대상자로 집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교장 조과장이 접근해 정원구에 오게 됐고 졸업하면 국정원에 차출되기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석은 희수가 강당에서 다쳤을 때 먼저 구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몸에 단 주머니를 줄이면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희수도 그 마음을 알고 스포츠센터에서 체대 입시 운동을 같이 하며 살갑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뒤쫓는 수상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시각 희수의 체육관에서 사고 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원고 아이들에게 일어날 불안한 조짐에 미연은 숨겨놓은 권총을 다시 꺼내 챙기고 주원도 뜨거운 기름통에 자신의 손을 넣은 뒤 신체 재생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는 둘은 약속이나 한 듯 정원고로 향합니다. 미연이 담임 일환과 면담을 하는데 강당 사고 때문에 왔다면서 반장 강훈이 초능력자냐고 직설적으로 묻자 일환이 당황하며 진학상담으로 말을 돌리지만 미연이 언제부터 이 일을 했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에 말문이 막힙니다. 주원도 학교에 도착해 면담을 하기 전 사고가 난 체육관 건물을 둘러보자 기간제 요원 윤성욱이 CCTV로 주원을 감시하는데 이를 알아차린 주원이 카메라에 넌 누구냐고 묻고 꺼버립니다. 한편 체육관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탄 봉석과 희수를 북한 요원 정준화가 미행하며 따라가는데 운전하는 버스기사 전계도가 이를 수상히 여겨 백밀러로 지켜보다가 무언가 위험을 감지하고는 버스를 과속으로 몰면서 경찰서 앞에 급정거하자 경찰들이 달려와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봉석과 희수가 내리자 북한 요원 정준화도 사라집니다. 가수 변진섭이 부릅니다. 그대 내게 다시.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대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녹아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을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2004년) 국정원의 블랙이원으로 민차장과 면담을 하는 최일아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군인으로 초능력자인 구룡포 주원의 능력을 보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민차장은 정원고에서의 임무를 부여하면서 학생들은 객관적인 판단의 대상일 뿐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라며 대상자 리스트와 파일을 관리하는데 첫 대상자는 암호명 봉평 전영석의 아들 전계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질 체력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자 일진들을 시켜 폭행해 능력을 꺼내보려 하지만 결국 B급 부적격으로 판정해 방송연예과로 진로시킨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암호명 나주 홍성화의 딸 양세은으로 투시 능력이 있음을 알고 관리하는데 멀리뛰기 등 체력 능력까지 뛰어나자 엄마 성화는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운동 중 쓰러진 뒤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어디론가 숨겨버립니다. 이 일로 담임 일화는 자신이 하는 임무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지만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아이들을 교육하는 보람을 알게 되면서 점점 국정원의 임무와 교사로서 사명 사이의 경계에서 생활하며 10여 년이 흐른 것입니다. 교장 조 과장은 선생인 척 하랬더니 선생질하고 있다며 못마땅해 하면서 김두식이 아들 봉석에 대해 집중관리를 지시했었고 전학원 희수에 대해서도 모두 화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원구의 비밀을 미연과 주원이 모두 알게 되는데 이때 미리 잠입했었던 조선족 환경미화원이 CCTV로 감시하던 부담임 요원 윤성옥을 살해하고 모니터를 바라보며 북한 요원들에게 연락을 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청각 초능력자인 미연이 그 통화 소리를 듣고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미연과 주원 외에도 도서실에서 있던 강훈과 일진 방기수 그리고 영상 촬영 칩을 찾으러 왔던 한별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수 유성윤이 부릅니다. 이대로 멈춰. 언제부턴가 내 맘은 초콜릿보다 달콤한 그대 곁에 멈춰있죠. I know it's tonight 미치도록 아름다운
이 밤을 그대에게 맡겨요. 음악은 틀지 말아요. 그대 목소리가 노래야. 촛불은 켜지 말아요. So let me down. 이대로 멈춰 다시 오지 않을 이 밤. 그대로 춤춰 이 공간 속에 나와 눈을 맞추고 I say now. 그 흔적을 남겨줘요. I said no, oh no. 너의 여자가 될게. 밤은 깊어가. 별이 비추는 그대 눈빛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전화는 받지 말아요. 나의 심장 소리를 느껴봐. 시계는 보지 말아요. So slowly down. 이대로 멈춰 다시 오지 않을 이 밤. 그대로 춤춰 이 공간 속에 나와 눈을 맞추고 I say now. 그 흔적을 남겨줘요. I said no, oh no. 너의 여자가 될게. 아침이 내려오기 전 끌어안고 춤을 춰요. 조금만 더. 지금 이 순간 마지막인 것처럼 I fall in love. 이대로 멈춰 우리만의 이 밤. 그대로 춤춰 이 공간 속에 나와 눈을 맞추고 I say no. 그 흔적을 남겨줘요. I said no, oh no. 너의 여자가 될게. 이대로 멈춰. 과거 남산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두식과 미연이 퇴근 데이트를 하며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인천 엄마다라는 아재 개그를 날리는데, 자기가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것이라며 둘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한편 스포츠센터에 운동을 하러 온 봉석과 희수를 따라온 보이부 정준화는 하늘을 나는 초능력자로 미연을 공격하며 초능력 테스트를 하는데 힘은 세지 않고 회복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때 나갔다가 문이 잠겨 있자 잘 난다는 것은 잘 떨어지는 것이란 엄마의 말을 기억하며 창문을 깨고 날아들어온 봉석이 떨어지는 희수를 안전하게 받아내면서 비행 초능력을 들키게 됩니다. 그 시각 학교에서는 미연이 환경미화원 북한 요원을 격투 끝에 권총으로 제거하고 이미 건물로 들어온 북한 보이부 요원인 김도균 일행들과의 일전이 벌어집니다. 신체 재생 능력이 있는 거구의 권용득과 함께 초능력자 관리 파일을 찾기 위해 상담실에 들어오고 구룡포 주원과 담임 일환이 막아보지만 거구 권용득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주원이 바닥에 처박힙니다. 그런데 도서실에서 나오던 강훈이 괴력의 보이부 박찬일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학교의 비밀을 찾기 위해 교무실에 있던 일진 방지수와 가까스로 도망친 담임 일환이 복도에서 오감 초능력자인 보이부 배재학과 격투 끝에 부상을 당합니다. 한편 체육관에서 보이부 정준하와 격투 중인 봉석과 희수는
둘이 함께 사력을 다해 덤벼보지만 강력한 북한 정준화의 공격에 둘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 시각 학교에서 미연은 자신의 초능력인 청력을 키워 건물 안의 상황을 살피는데 쓰러진 주원에게 북한 보위부 김덕윤이 이게 모두 김두식 때문이란 말을 듣고는 놀라면서 동석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자 권총의 탄창을 갈아 끼우며 이를 악물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가수 제미나이가 부릅니다. Beautiful Day. It's a beautiful day. I wish for it a long time. It's a beautiful day. I know one next to me. I waited for the sun I dreamt of. It's been far too long. Seems like it's inside for something. I don't want to face it again. Tell me you're here to stay. Here I am, same as always. Here I am, same as always. Takes me time to fully hear through. Will I finally see? Let out a sigh. It's a beautiful day. From here and everywhere. I waited for the sun I dreamt of. It's been far too long. Seems like it's inside for something. I don't want to face it again. Tell me you're here to stay. Here I am, same as always. Here I am, same as always. Takes me time to fully hear through. Will I finally see? Let out a sigh. It's a beautiful day. From here and everywhere. 학교의 건물로 들어간 미연은 같은 초인적 오감 능력의 배제학을 청격 끝에 사살해 일환과 지수를 구해주고 권총으로 대치를 하며 보위부 김덕윤에게 남편 두식이 어떻게 됐냐고 묻는데 1994년
암호명 문산인 두식에게 국정원 민 차장이 반협박으로 극비 임무를 줍니다. 바로 김일성 주석을 암살하는 임무로 두식이 혼자 주석궁에 잠입하여 총격전 끝에 주석실 문 앞에서 홀로 맞서는 마지막 남은 보위부 김덕윤의 목에 총상을 입힌 후에 침대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김일성을 겨누다가 그냥 돌아서고 맙니다. 사건 발생 후 보위부장 김현성은 북한도 초능력자들을 발굴 훈련시키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김덕윤을 책임자로 모든 희생을 감수하라고 명령하는데 1995년 수리산 절벽 위에서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을 강제로 떨어뜨려서 살아 올라오는 자들을 추리는데 그때 정준화는 비행 능력을, 거구 권용 등은 신체 재생 능력이 발현됩니다. 이런 행위로 많은 희생이 뒤따르자 김대균도 인간성 말살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만 사상과 체제 속에 살아온 그였기에 어쩔 수 없이 남한에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었고 이 모든 원인이 김두식이 주석실까지 침입하여 쪽발된 남북 간의 초능력자 대결이 됐다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덕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두식에게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애원했던 이유는 그로 인해 부하인 수백 명의 보위부원들이 총살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미연과 봉석을 위해 민 차장의 권력욕에 사로잡힌 명령을 수행해야 했던 김두식은 2003년 과수원에서 일부러 국정원에 붙잡힌 후 또 민 차장의 협박에 김정일 위원장의 암살 지령을 받고 주석궁에 잠입하지만 보위부 김덕윤과 초능력자들의 대비로 이번엔 두식이 포로가 돼버립니다. 미연은 총격전을 벌이며 버티다가 쓰러져 있는 주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하자 다시 정신을 차려 회생이 되며 일어나고 김덕윤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색안경을 끼고 들어오라고 명령하자 학교 밖 차의 트렁크에 있던 초능력자 림재석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체육관에서 보위부 정준화와 격투를 벌이던 봉석은 결국 희수와 합작해 2kg의 아령공으로 얼굴을 날려 기절시켜버립니다. 가수 허혜경이 부릅니다. 난 묻어요. 그때를 잃었다고 해도 난 묻어요. 이 많은 사랑을 배워왔으니 그때를 마주한다 해도 난 묻어요. 잠기는 생각은 늘 미련이니 언젠가 입을 스친 잔인한 말
스프 앞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들 강훈이 오지 않자 아빠 이재만은 위험을 감지하고 급하게 학교로 달리고 날아가는데, 그때 강훈은 괴력자 보이부 박찬일이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고, 벽에 밀려 목이 졸리고 있는 위험한 순간 학교 벽이 먼지를 날리고 부서지면서 재만이 등장해 강력한 스피드와 파워로 박찬일을 건물 밖으로 던져 박살내버립니다. 오로지 아들 강훈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재만은 강훈을 붙들곤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고 구룡포 주원도 회생되어 거구인 권용득과 다시 맞붙게 되면서 끝없이 계속되는 참혹한 대결에 모두들 지쳐만 가고 북한 보위부 초능력자들이 하나 둘씩 사망하며 불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초능력자 림재석이 건물에 나타납니다. 림재석은 월남한 아버지 때문에 연자제로 토굴 속에 갇혀 지내다가 어둠 속에 달려드는 벌레들을 잡으며 초능력이 발현되었는데, 강력한 충격파 초능력자로 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토굴 감옥에서 김두식과 함께 있었는데, 죽으려는 림재석에게 두식이 포기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고 한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나타난 림재석의 강력한 충격파에 건물벽들이 무너지며 강훈과 담임, 재만이 함께 깔리지만 재만의 괴력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그런 후 주원과 함께 재만이 충격파를 쏘는 림재석을 제압하고 거구 권용득과 난투극을 벌이는데, 안 좋은 시력으로 쓰러져가는 권용득을 보던 림재석은 삶을 포기한 듯 건물 밖으로 떨어지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때리자 지진이 일면서 바닥이 무너지고 학교 건물 반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건물 잔해에서 빠져나오던 주원이 하늘에서 날아온 총탄을 얼굴에 맞고 쓰러지는데, 한편 기절했던 비행능력자 정준화가 전화를 받고 학교로 떠나자 이를 엿들은 봉석도 엄마 미연이 있다는 학교로 날아가고 희수는 뛰어가는데, 그런 희수를 발견한 버스기사 전계도도 뒤쫓아 정원고로 달려갑니다. 가수 배가가 부릅니다. Time. Candles lit in the room. Wind from the trees sway by it. It's like my mind. It's just like me. Staring for a long time. Where the wind came from went out through the door. There it come when winter's gone. Will it come when spring come? Before the cherry blossom fall, melting the pain for time.
건물 잔해를 빠져나오던 구룡포 주원은 하늘에 떠있던 정준화가 쏜 총에 왼쪽 눈을 맞고 쓰러지는데 이때 미연이 어머 사격을 하자 미연을 쫓아갑니다. 그 사이 주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왼쪽 눈을 포기하고 한편 건물에 깔려 죽어가는 충격파 림재석은 구하러 온 거구 권용득에게 이젠 그만 가서 사람답게 살라고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그러자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떠나 달려가던 용득은 골목에서 달려오던 희수와 부딪히는데 울고 있는 권용득에게 착한 희수는 미안하다며 등을 두드리고 다독거려 위로해 줍니다. 그때 하늘 위에서 미연을 쫓아 사격을 하는 정준화를 날아온 봉석이 엉겨붙어 싸우게 되는데 하늘 위에서 마주한 봉석을 정준화가 총으로 겨냥하자 옥상으로 올라간 미연이 하늘이 정준화를 겨냥하며 봉석에게 도망가라고 하는데 뒤따라온 보이부 김덕윤이 미연을 향해 총을 겨누며 서로가 대치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버스를 몰고 학교로 달려온 전계도가 학교 운동장에 전복되어 노출된 버스 축전지를 밟고 하늘의 정준화를 향해 방전 번개를 발사해 한쪽 팔이 잘려나가며 떨어집니다. 보이부 김덕윤은 정준화에게 가족이 있는 북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자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이런 일은 우리 태에서 끝내자며 원래 아이들은 교육에 없었다는 말과 함께 주원이 날린 한 방에 건물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미연이 달려가 붙잡으며 두식이 살아있냐고 묻지만 아무런 대꾸 없이 스스로 떨어져 숨이 끊기는데 인내는 죄가 없다.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있다고 중얼거립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봉석이 엄마 미연을 업고 하늘로 날아가고 희수도 달려와 아빠와 만납니다. 얼마 후 정원고의 졸업식이 거행되고 봉석은 참석하지 않은 채 희수는 왼쪽 눈에 안대를 한 아빠 주원과 기념사진을 찍는데 담임 일화는 희수의 관리 화의를 주원에게 건네줍니다. 희수는 혼자 텅 빈 교실의 봉석의 책상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며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강우는 국정원에 출근을 하고 그때 놀랍게도 희수의 강원도 친구로 정원고에 전학을 왔던 부잣집 왕따 신혜원이 민 차장실에 들어가 민용준 일을 이따위로 할 거야 라고 반말을 하는데 민 차장이 쩔쩔맵니다. 한편 추적 능력자인 정원고 교장 조 과장은 구룡포 주원에게 죽임을 당하고 북한 보위부장 김성현은 한 팔을 잃고 돌아온 요원 정준화가 사살하고는 토굴 감옥에 있던 김두식을 풀어주는데 얼마 후 김두식이 민 차장을 찾아가 우린 여기까지라며 제거합니다. 한편 주원과 희수는 전향한 거구 권용득과 치킨집을 함께하고 옐로우맨이란 이름으로 하늘을 날며 히어로 활동을 하는 봉석의 뉴스를 보고는 웃음을 짓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김두식이 미연과 봉석의 집 옥상으로 돌아와 서로 눈물과 웃음을 지으며 재회합니다. 그리고 봉석이 노란 옷을 입고 하늘을 높이 날아 우주까지 올라가는 장면으로 드라마 무빙 시즌 1이 끝이 납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시리즈 무빙 15화에서 20화까지 시즌 1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국정원이 비밀 프로젝트로 운영되는 초능력 학생들의 양성기관 정원고에
북한의 보위부에서 초능력 요원들을 남한에 은퇴한 초능력자들과 능력을 물려받은 아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파견하면서 가족을 지키려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목숨을 건 대결은 미연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대사에서 모든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북한의 초능력자들 또한 각자 갖고 있던 비밀스런 아픔들이 드러나면서 남과 북에서 오직 일부 욕망을 가진 권력자들의 살인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비극이 각성되면서 처절했던 대결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직 가족을 지키려는 초능력자 부모와 자녀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무빙 시즌1이 마무리됩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쿠킹 영상에서 국정원의 민용준 차장이 제거된 뒤 잔혹한 인성 파탄자 요원 마상구가 후임으로 자리에 앉는 장면, 그리고 희수의 강원도 학교 친구인 영생 능력자 신혜원의 등장과 CIA 요원 프랭크가 실종으로 처리된 서류와 함께 다시 나타나며 어릴 적 살인교육을 받았던 얼라이언스란 이름의 프로필 파일이 보여지면서 혹시 쌍둥이 형제가 아닐까 궁금증을 자아내며 드라마 무빙 시즌2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드라마 시리즈 무빙이었는데요. 총 20화 시즌1의 흥행에 벌써부터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되어 이제는 늙어가는 부모들을 다음 세대가 지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스토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거기에 정원고의 핑거 스텝으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 김영탁이란 학생의 생년월일이 노출되면서 같은 생일인 배우 유승호의 가상 캐스팅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의 프로듀서 음악그룹 015B가 부르는 이젠 안녕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랜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